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죠. 전체 인구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고령화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출산의 원인은 네, 너무 복잡한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저출산의 이 조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게 네. 87년 이후입니다. 아, 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저출산의 조짐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80년에 2.92명이었는데 네. 1990년에 1.57명이 됐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아, 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거의 꼴등입니다. 네.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낮은 수준이 이제 진행되다가 1.57까지는 그러니까 80년에서 90년 사이에 확 낮아졌잖아요. 그죠? 10년 사이에. 네, 그다음에 90년에서 이제 2000년을 거쳐오면서 2016년에 1.17명 정도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속도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서울시는 출산율이 1.0이 무너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는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통상 한 사회 구조가 유지되려면 네, 한 2.1명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네. 2.1명이 돼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1.17명이니까 네,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좀 그런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네, 네, 탑계 출산율이 1.뭐 네. 몇 명에서 그랬다. 2000년에 네, 네, 1.50명이었어요. 네, 네. 근데 2016년에 1.17명입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정도야. 근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은요. 네, 네, 2000년에 네. 초등학교 학생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오, 올해 몇 명인지 아시나요? 9,000명입니다. 이러면 실감이 좀 나시나요?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는 25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아, 가장 작은 초등학교는 네, 전체 정원이 190명을 조금 넘습니다. 와, 한 학년에 30명이 조금 더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네요. 이게 과거에는 1,000명씩 있던 그런 학교들이었어요. 네, 저는 이런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네, 네, 사실은 전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정말 설명하기가 힘들고 네, 해결하기도 힘든. 왜냐하면 90년대 이후로 저출산 정책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시행이 됐죠. 엄청나게 시행이 됐죠. 그럼요. 아마 저출산에 쓰는 정책 비용만 해도 뭐 수십 수백조가 될 거예요 이제.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저출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네, 정말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볼 때가 됐어요. 뭐 가장 큰 거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애를 낳지 않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결혼 연령, 초혼 연령이 이제 뭐 30대 이상으로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있고 아이를 낳아도 보육하기 힘들죠. 네, 학교를 보내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네, 네. 대학을 가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시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대학을 안 보내자니 고등학교만 나오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결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네, 이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되나요? 안 들죠. 아이 한 명이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우리가 드는 비용을 4억 원 정도로 계산합니다. 아, 네, 부모가 자기가 버는 돈이 300만 원쯤 되면은요, 네. 3분의 1이 한 명을 기르는 데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모는 노후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엄청. 자기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특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보육과 사교육 문제, 그다음에 학력 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네, 대기업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네, 이런 임금 격차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네,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네, 무수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네. 안정되고 고소득을 얻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데 어떤 부모가 이 낙오자를 낳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 한 명만 낳아서 네, 한 명에게 집중 투자, 몰빵 투자한다 그러죠. 네, 네, 집중 투자해서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안정되고 고소득인 그런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를 부모들이 원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네. 낳는 게 내 삶을 상당 부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실제로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생기는 것도 네네. 그런 보육 문제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게 자기의 십몇 년 되는 경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네네.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네. 일가족 양립 문화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고 임신했거나 네. 아니면 아이를 낳은 임산부거나 네. 뭐 아이를 낳으신 부모 어머님이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네네.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네. 뭐 저는 자식을 부모보다 음. 더 나은 조건으로 기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네. 이런 세상에서 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데 자기의 자식을 낳겠습니까? 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네네. 인류 역사 생긴 이래로 네네. 자기의 미래가 자기의 부모보다 못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는 첫 번째 세대예요. 지금까지는 쭉 자기 부모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야. 아,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살았는데 네네. 지금 젊은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부모만큼 살 수가 없어. 이런 세대로 가고 있는데 네. 이 세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겠습니까? 더 안 낫겠네요. 자기 아이들에게 내 삶보다 더 열악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단순히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네. 또는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유럽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네. 프랑스도 1993년에 그 출생률이 1.7%로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2.1%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 성장률까지 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프랑스의 어떤 점이 잘 돼서 이렇게 됐는지 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예, 저도 뭐 프랑스에 가서 살아보진 않아서 네.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네. 어쨌든 프랑스가 2000년에 네. 1.76명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17명인데도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이건 전시 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사실은. 네, 네, 네. 왜냐하면 이 비상이 10년 뒤에 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10년 뒤에 오는 비상사태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근데 프랑스는 2000년에 1.76명 떨어졌을 때 네, 네. 그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 출산 장려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2010년 10년 만에 1.97명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재작년에 2015년에는 드디어 2.1명으로 유럽 국가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일단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이 아동과 관련된 특히 출산과 관련된 투자 비율이 5%를 넘어섰어요. 아. 그래서 맨날 우리 전체 네. 국가 재정 중에 무슨 뭐 5%를 뭐 교육비에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과학기술 비용 투자를 전체 중에 뭐 GDP 중에 몇 프로를 투자해야 돼. 네, 네. 그렇지만 출산의 전체 GDP 중에 전체 국가 재정 중에 몇 프로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 마련한 적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랑스는 5% 이상 투자하기로 국내 총생산 네. GDP 5%를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 임신, 출산, 네.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네. 전체 현금 지원, 아동 수당도 지원하고요, 네. 출산 관련 전액 지원해주고요, 가족 수당도 20세까지 지원해주고요. 네. 물론 대학교 교육은 무료고요. 네. 대학교 간에 편차 없고요. 네. 대학을 나온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간에 임금 격차 별로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전체 사회 구조와 문화를 네. 바꿔가기 시작한 거죠. 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네, 네, 네. 소득 수준이나 네. 자녀 숫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혜택을 편차를 두고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당 받는 수당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그렇군요. 가족수, 네, 네.
또는 소득 수준, 네. 특히 자녀 수에 따라서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편차가 생겨서 이게 실효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는 거죠. 네네네. 우리는 대체로 저출산 정책들은 뭐 셋째 아이 태어나면 최근에 일부 지자체는 그런 적도 있지만 대학에 4년 등록금 다 대줄래. 네네. 뭐 1억 정도 든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거를 다 대주겠다라고 하는 대학교까지의 뭐 교육비를 다 대주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이걸 네네. 밀고 나가야죠. 마찬가지로 보육시설도 전면적으로 지금 더 확대해야죠. 네네네. 서울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비율이 그래도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겨우 10%대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래? 네네. 그래서 국공립 공공이 아이들을 믿고 기른다. 네네네. 믿고 맡기면 네.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어.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네네. 아이를 낳죠. 그렇죠. 비용도 저렴하고 네. 그런 시설을 좀 해주고 특히 이제 우리는 사교육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교육에 투자되는 돈도 많고. 네, 너무 비대하죠. 예. 네. 학교에서는 이제 오후 1시 되면 초등학생 1학년들은 나가라 그러고 네. 뭐 오후 3시까지 되면 다 집에 하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맞벌이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 가보니까 네. 저희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방과후 타고서, 그다음에 레저 스쿨, 네. 뭐 애프터 스쿨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네. 이 아이들을 지역 사회가 돌봄할 수 있도록 네. 그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녁 7시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어 직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한 6시나 7시까지만 아이를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경력 단절 없이 네네. 여성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에서 제일 낮은 것도 네. 이 돌봄 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좀 동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 커플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이걸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가족 수당도 나가고 뭐 이런 게 다 되잖아요. 네, 우린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동거하고 있는 옆 사람의 가족 수당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신혼부부 주택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이거를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음. 다양한 가족 형태라고 하는 거를. 네네네. 저는 이 새로운 가족으로 이거를 받아들여 주는 거.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데 시민연대 협약이라고 이걸 받았어요. 아, 네. 이거 한장 할 때 음. 그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었나 그분이 네네. 자기 손주를 어쨌든 안고 네. 이 프랑스의 주간지 모델이 됐어요. 근데 네. 이 아이가 네. 미혼모입니다. 아. 미혼모의 자녀. 자기 딸이 네네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랑스럽게 네.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러지 않고서 이거를 동거나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는 순간 네. 사실은 현재 이런 저출산율을 낮추는 기존의 가족 시스템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